지금 당장 갖고 계신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게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확인하기 무서워서 미루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5살 박정수 씨. 30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3만 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씨의 아파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내놓은 지 5달이 지났는데 문의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이것은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57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준공이 끝났는데도 팔리지 않는 집이 29,555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86% 안팎이 지방,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2022년 이후 최대폭인 16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국면이 본격화됐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려는 시니어들이 왜 파산 위기에 놓이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본 원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약 8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GDP란요, 한 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나라 전체 소득을 말합니다. 그 소득과 거의 맞먹는 빚이 가계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26년 초 기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 안팎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억 원을 빌렸다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수 씨처럼 은퇴 이후엔 고정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83만 원으로 이자 1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다면 자산이라도 많으면 괜찮지 않겠냐고요? 가구주가 50대인 경우 전체 자산의 75%가 실물 자산, 즉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가구에서 집이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집이 곧 노후 자금인 겁니다. 문제는요, 그 집이 지금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닙니다. 월세도 안 들어오고 팔 수도 없는 상태, 현금이 필요한데 꺼내 쓸 수 없는 유동성 함정에 갇힌 겁니다. 유동성 함정이란요,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정작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30년 전 IMF 위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이 이자를 못 내 경매로 집을 빼앗기셨습니다. 박정수 씨처럼 지금 50대 후반, 60대 시니어들이 그 시절을 직접 겪으셨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숨겨진 진실을 공개해 드립니다. 경북 포항에 사시는 69살 최기현 씨. 2020년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지방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2026년 현재 그 아파트의 시세는 5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원금이 사라진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최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들 사더라고요. 지금 사면 늦는다 해서 지방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단지에 발이 묶인 수요자들이 전국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026년 1월 말 기준 29,555가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부 공식 통계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발표합니까? 지역별 차이가 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수도권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방에 사시는 시니어분들께는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 평균으로 지방의 하락이 가려지는 겁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정 누적 건수도 36,950건에 이르렀습니다. 집을 세준 임대인 중 일부 유주택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 믿고 버티다가 집이 짐이 된 상황입니다. 노후 자산의 75%가 팔리지 않는 집안에 갇혀 있다면 그게 자산입니까? 아니면 덫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우리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빠져나가 환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요, 우리가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 하나가 박정수 씨의 이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한국 수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이 줄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경기가 위축되면 일자리가 준다. 일자리가 줄면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집을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은 더 내려갑니다. 최기현 씨가 분양권을 샀을 때는 이 흐름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의 분위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산다는 분위기, 지금만 사면 못 산다는 공포. 그것이 고점에서 사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잠깐, 이것은 최 씨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IMF 직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이 이번엔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세계는 연결돼 있고 여러분의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위기는 왔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1살 이순자 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2023년에 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주변에선 말렸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그러나 이 씨는 매각 대금의 50%를 월배당 금융상품과 국고채에 나눠 넣었습니다. 나머지 50%로 소형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해 임대를 놓았습니다. 지금 이 씨의 월 고정 수입은 55만 원. 국민연금 합치면 매달 120만 원 가까운 현금이 들어옵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쩔쩔매는 분들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 씨가 실천한 3가지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 부채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주담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를 넘는 지금, 이자를 갚는 것 자체가 최고의 투자입니다. 원리금 준등 상환이 가능하신 분은 금리 가장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자산의 일부를 유동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당장 전부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만약 집값이 30% 더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내 실질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은 가정입니다. 하지만 준비 여부가 결과를 바꿉니다. 세 번째, 월 고정 수입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배당주, 월세 수입, 연금저축보험 중 내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당장 오늘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상담 한 번을 예약하십시오. 그 한 번의 예약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 발걸음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의 현재 시세와 남아있는 대출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진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으로 지금 당장 12달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집을 팔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박정수 씨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당장 팔겠다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현재 대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무설계사 상담 예약을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노후를 바꿉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집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바른 태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실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IMF도 2008년 금융위기도 코로나 경제 충격도 그 시대를 버티고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박정수 씨 기억하십니까? 30년을 일하고 은퇴했는데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망연자실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포에 멈추지 않고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월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노후 자금 문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만드는 방법, 주택연금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십시오.